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4월 2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어젯밤 개국한 국민TV 뉴스K 잘 보셨습니까? 오늘 한겨레 이면에 관련 기사가 나오는 등 다른 언론 매체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1년의 연봉으로 얼마를 벌까요?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오프닝에서 이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법정 구속되고도 모두 301억여 원의 연봉을 챙겼습니다. 연봉 5억이 넘는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개별 보수가 엊그제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버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오늘 경제정의 실천연합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기웅 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에서는 다수의 언론이 웃자고 낸 기사가 오보로 판명된 웃지 못할 일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밖에 국민TV 개국과 동시에 신설된 뉴스K 리뷰가 오늘 첫 선을 보입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さん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나라밖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밤사이 국제사회에 어떤 사건이 화제였는지 국민라디오 국제뉴스 전문 장혜림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나토와 러시아 간 긴장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긴장의 정도가 말이죠. 네.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서방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동유럽 동맹국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1일부터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이틀간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과거 소비에트 연방 소속 동유럽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토 소식통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이미 잃어버린 크림반도 외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또 다른 지역까지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이요.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네. 이번 사태 때문에 그런 국가들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친러시아계의 분리주의 움직임이 있는 발트 3국과 몰도바 같은 나라들이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 전에 크림반도를 무력 점거했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의 연안 국가가 군사 기지를 세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언론 보도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독일이 발트 3국의 군사 지원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예. 또 독일 정부가 발트 국가에 전투기 6대와 해군 함정 등을 파견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예. 발트 3국이나 몰도바 같은 나라, 네. 크림반도 현상이 확산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미국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태도 취하고 있습니까?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다른 입정국으로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해서 러시아의 침략 위협을 느끼는 인접 국가의 군사력을 증강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미국이 군사적인 대응을 고민하면서도 어쨌든 좀 전쟁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네. 복잡한 상황 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북한의 대규모 해상훈련과 핵실험 경고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북한이 이틀 전인 3월 31일 오후에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인근 북방 한계선 NLL 지역 7곳에서 총 500여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하는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했는데요. 예.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31일 북한의 이런 대규모 훈련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석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행동은 위험스러우며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주 중국 방문 때 이 문제를 분명히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날 남북 간의 충돌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예. 충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과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가요? 예. 네. 외신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북한을 직접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제했습니다. 그 대신에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국의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오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류전민 외부부 부부장을 북한에 파견했었는데요. 예. 이건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정세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은 좀 고조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중국 국경에 속하는 백두산 지역, 이 온천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중국 연변일보는 중국이 백두산의 중국 지역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노력을 쏟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중 온천이 인기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백두산 쪽에 백두산의 중국 쪽 지역에는요, 1년 내내 수온이 일정한 온천이 103곳이나 있고 매일 솟아 나오는 온천수의 총량이 무려 6,0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또 온천수에 인체에 유익한 천연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안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이 있는 지린성에는 온천을 백두산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백두산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예, 구체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지난 2012년 9월에 중국은 백두산의 북한 지역 쪽 관광 개발을 북한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그 후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진전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북한 관광 자원의 개발과 운영에 중국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빨리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이루어져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그 외 여러 관광 지역이 남북 공동의 힘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북한 백두산 그 중국과 국경 인접 지역 온천이 많이 있다는데 저는 좀 백두산 화산 활동이 재개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네네. 네, 일본이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원칙 깨고 수출 길을 열었다 이런 뉴스인데 이거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일 아베 신조 정부는 무기 수출의 3원칙을 대신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가기 의결했습니다. 종래의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 결의로 금지된 국가, 또 분쟁 국가 당사국가 그런 국제 분쟁 당사국가 그런 우려가 있는 국가를 무기 수출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었는데요. 예. 새로운 3원칙에는 분쟁 당사국가,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면서 무기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제3원칙에는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이스라엘 등의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고 미국, 유럽 국가들과 방위장비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방위산업은 크게 성장할 거고 또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우경화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 방위산업이 또 활성화된다. 네. 우리로서는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장혜린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일 고생이 많죠? 보람이 많습니다. 예, 어젯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예, 많은 시민들이 기다렸고 또 누구보다도 조합원들이 기다렸습니다. 네. 국민TV가 드디어 개국을 했는데요. 예. 뉴스K 시청 폭주에서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예, 예상은 그렇습니다. 했습니다만. 비록 지상파나 케이블을 통해서 텔레비전으로 시청자를 찾는 것은 아니지만 1시간 분량의 뉴스 프로그램을 평일 밤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이제 접하시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스마트폰 앱, 팟빵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반응이 뜨거워서 팟빵 국민TV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예, 다른 언론 매체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어제 예. 낮부터 와서 사전 취재를 하고 그랬는데요. 예. 특별히 저는 오늘 한겨레 신문에 네. 일면의 안내 기사도 있었고요. 예. 자세하게 좀 다루었죠. 예, 일면에 관련 기사가 이면에 있다는 소개가 실렸고요. 서울에 배달된 신문에는 이면에 사진과 함께 중간 부분 4단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큐사인이 떨어졌다. 생방송 뉴스가 시작됐다. 90여 평 남짓한 보도국에는 감격보다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벽면에는 1974년 언론인들이 발표한 자유언론실천선언문과 조합원 22,22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정치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뉴스를 만들겠다는 결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네,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태국에 거주하다가 첫 방송을 보려고 잠시 한국을 찾은 조합원 김주진 씨는 제대로 된 언론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조합원이 됐다. 1년 이상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JJ 김님이네요. 보니까. 예, 조합원들은 이제 닉네임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예. 한 가지 어제 국민TV 뉴스K 개국을 했는데요. 예, 조합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조합원들 여러분들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늘었나. 제가 아침에 좀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저도 궁금한데요. 예, 예.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분, 또 신규로 출자금 납입하신 분 포함해서 무려 266명이 어이구. 예, 어제 늘었고요. 예. 예. 출자금 납입까지 완료하신 분이 95명. 예. 뭐 오늘이나 내일 또 출자금 납입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171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하루만 266명이 새로운 조합원으로 합류하셨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통계를 보면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한 달에 이렇게 조합원이 되시는데 어제 하루만 225분이 이렇게 조합원이 되겠다라고 하셔서 참 보람이 크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조합원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미디어 협동조합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의 조간 기사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첫 소식은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죠. 예, 동아일보 3면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이분의 별명이 뭐죠? 김 사장. 예. 김 사장의 윗선이 있습니다. 이모 처장. 이 양반이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 입수를 논의하는 국정원 내부 기획회의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검찰로부터 동아일보 기자가 확인한 건데요. 윗선 수사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김모 과장 선에서 수사를 끝내려고 한 움직임이 뚜렷했거든요. 국정원 김모 과장과 최근 자살을 시도한 권모 과장, 이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행한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를 주선양 총영사관에 보내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구체적인 발송 방법을 논의하는 국정원 내부 기획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이 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주재한 사람 이모 처장이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이 회의에서는 김모 과장 등이 비정상적으로 출입경 기록을 입수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발급 확인서를 요청하는 공문이 허룽시 공안국 책임자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팩스 발송 시간을 내부 협조자와 맞추고 문서를 서울의 국정원 본부 사무실에서 인터넷 팩스로 영사관에 발송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작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조작을 획책하는 그런 회의의 주재자가 바로 이모 처장이라는 얘기죠. 예. 김 사장 윗선. 그럼 회장이라고 부릅니까? 밖에서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우리 이모 처장은 혹시 그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해서 들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 조직의 위계상 국정원은 상부 지시 또는 동의 없이 자기들 멋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짐작컨대 국가정보원에서 외부로 팩스가 나간다. 예. 이거 그냥 아무 통제 없이 나가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외부로. 글쎄 말입니다. 예.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한 비밀 전문을 통해서 이모 처장이 이 회의를 주도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검찰은 이 처장이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문서 위조를 지시했는 그런 역할을 했는지 이 가담 정도를 판단해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자, 김 사장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모 처장까지 불길이 번지는 양상입니다. 사실 국정원 청사 안에서 근무 시간에 이 나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국정원은 우리 조직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상부선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지금 이모 처장이 3급 공무원이거든요. 예. 이 사람에 대한 수사도 이렇게 버거운데 혹여 있을지 모를 그 윗선에 대한 책임을 과연 검찰이 물을 수 있을까요? 특검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답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이 사건 검찰 손에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설마 만에 하나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말이죠. 예.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어벙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향신문 1면, 한겨레 3면에서 동시에 남재준 책임론을 거론합니다. 예. 우선 그동안 국정원의 거짓말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국정원 검찰이 법원에 낸 중국 공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라고 2월 14일 날 말을 했죠. 그러자 국정원은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을 통해서 입수했다. 사실에 부합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위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2월 18일 윤병서 외교부 장관이 공문서 3건 가운데 2건은 선양영사관이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비공식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역시 얻었다. 예, 얻었다. 예. 비공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야 정직한 건데. 예, 얻었다. 비공식으로 얻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2월 28일 대검찰청이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쪽의 그 문서와 국정원 검찰 쪽 제출 문서에 찍힌 그 도장이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같은 인장도 찍을 때 힘의 강약, 인주 상태에 따라서 글자 굵기가 달라져서 정밀 감정할 때는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의 이런 위조됐다는 식의 이런 의혹,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라는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예. 3월 5일과 9일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가 위조를 시인한 다음 자살 시도가 됐을 때 국정원은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매우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게 그 당시에 그 국정원의 입장, 맥락을 살펴보면은 위조를 안 했는데 왜 위조했다는 식으로 우리를 매도하느냐. 이 내용이었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한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보도 자료를 밤에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네, 당혹스러운 국정원의 거짓말이 또 3월 5일, 9일에 있었고요. 3월 21일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김 사장이 가짜 중국 공문서 내용까지 써주며 위조를 지시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요. 답변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라면서 정정보도 요구까지 했습니다. 예. 국민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요구였죠. 이건 역시 그야말로 할리우드 액션이 됐습니다. 소송 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간에 처리하겠지만요. 예. 오보였다 이런 기사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증거 조작은 물론 이따른 거짓 해명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국정원의 서울시 이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며 국정원의 신뢰는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실 문제는 아닙니다. 예. 가히 충격적이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예. 네, 상황이 이런데 야릇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탈북자 비공개 법정 증언 북에 유출 이런 제목인데요. 예. 어떤 주장입니까?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다뤘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간첩인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간첩 의혹 사건.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간첩 의혹 사건의 증거 조작 사건. 예. 자, 일단 유호성 씨가 간첩 아니냐. 이 재판 공판에 참석했던 탈북자의 비공개 증언 내용, 또 신상 정보가 북한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비공개라고 해서 와서 증언을 했는데 예. 자신의 신상 발언 내용이 북한에 이렇게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알게 되느냐. 북한에 남아있는 이 탈북자의 가족은 이 사람의 비공개 법정 증언이 있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 탈북자는
증인 출석을 한 것을 1000만 번 후회한다 라면서 지금 종적을 감췄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보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탈북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확인도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비공개 증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예. 북한에다가 이 탈북자가 발언한 내용을 일러 바쳤다. 예. 그래서 그 증언한 사람이 지금 곤란하다. 예.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정 안에 북한하고 뭔가 내통하는 인간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의 이 논리의 흐름을 보면 말이죠. 비공개 법정 같으면 안에 있는 사람 재판부하고요, 예. 검사, 예. 그다음에 증언하는 사람, 예. 뭐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의 정보를 유출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일반적인 인식, 여기에 기댄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변호인들이죠. 변호인들. 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은 검찰 국정원 반대편에선 변호인을 의심하는 눈치가 역력합니다. 작년 12월 비공개 재판에는 10명 정도가 참석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증언한 사람을 제외하면은 이 사람의 정보를 북에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극소수가 누굽니까? 변호인이에요. 뭐 거기 법원 서기가 유출을 한 건가?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증거도 조작하는데 네. 이 변호인만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단정짓는 건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북에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사를 흐리멍텅하게 쓴 거군요. 예. 자, 또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사건과 별도로 검찰과 국정원은 반드시 이 비공개 증언의 유출자를 찾아서 어떻게 북한과 선을 대고 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요. 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세력이 이 기사를 토대로 사수를 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엊그제 장경욱 변호사가 작년 11월 독일에서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때 북한 사람 만나고도 신고 안 했다라면서 수사하겠다. 이런 검찰의 입장이 세계일보를 통해서 흘러나왔지요. 예. 유우성 씨 건과 무관한 그런 접촉 아닌 접촉이었는데요. 왜냐? 장경욱 변호사는 거기서 북한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나눈 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 아닌 접촉인 건데 이걸 갖고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는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세계일보에 흘렸고 세계일보는 일면에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유우성 변호인 북한 사람과 무단 접촉. 이렇게 말이죠. 예. 자, 유우성 씨 건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 만나고 다니는 유우성 변호인. 이런 프레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 법정 증언이 북한에 전달이 됐고 비공개 증언이 이런 상황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이 정보를 또 어떻게 파악했는지도 궁금하고 하여튼 수수께끼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 제목입니다. 최태원 301억, 이건희 영원, 묻지마 계산법. 이런 제목입니다. 연봉 얘기죠? 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은 보수 총액이 301억 원이라고 합니다.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SK이노베이션에서 112억, 주식회사 SK에서 87억, SKCNC에서 80억, SK하이닉스에서 22억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어떤 성과와 기여를 바탕으로 이런 거액의 보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4개 계열사 사업보고서를 모두 살펴봐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희 삼성 회장은 어떨까? 이번 보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연봉 5억 이상인 등기 임원을 보수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은 2008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다음 삼성전자 등기 이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 주주인데 보수 공개 대상을 등기 임원으로 한정한 법적 한계 때문에 연봉 공개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예.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이 연봉을 한 푼도 받지 않아 공개하더라도 연봉이 0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연봉이 0원으로
정해진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시고 멸사봉공하시는 거군요. 예, 이 노동법 위반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이건희 회장 좀 불우한 것 같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보상을 못 받고 있으니 말이죠.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죠. 이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300억과 이건희 회장의 영원은 양극단의 케이스지만 공통적인 것은 회사에 대한 이들의 기여도를 알 수 없고 왜 300억과 영원을 받는지 기준과 절차는 공개가 안 됐다는 점이다. 임원의 성과가 어떻게 측정되고 보수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공개하고 미등기 임원도 보수를 공개하는 쪽으로 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재계는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네. 이런 법 개정. 예. 그나저나 상위 20개사 최고의 연봉 임원 평균이 직원의 64배다. 예. 네, 이런 기사도 있죠. 우리나라 30대 그룹 계열 상장사 가운데 최고액 임원 연봉 상위 20개사는 임원의 평균 연봉이 직원 연봉의 64.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임원 평균 연봉 47억인데 직원 평균 연봉 7,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직원들 7,300만 원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 상당수가 되는데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30대 그룹 계열사 173곳 전체의 201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나왔는데 임원 연봉 상위 3개사는 SK이노베이션과 SKCNC, SK로 모두 최태원 SK 회장이 최고액 등기 임원이었고요. 직원의 연봉 대비 비율도 각각 SK이노베이션이 167.2배, 그리고 SKCNC가 119.4배, 그리고 SK, 주식회사 SK가 96.7배로 2위에서 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예, SK 이노베이션만 놓고 본다면 최태원 회장이 직원 167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주장할 수 있겠군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어디 계시죠? 예, 감옥에 계시죠. 네, 감옥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예, 일단 홍보 효과는 대단하죠. 예. 다음 소식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예,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요.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의 7월 시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최근에 보건복지부 실장급 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 같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일정이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한 질책성 일괄 사표로 알려졌다는 건데요. 예. 자,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부처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방식의 고위직 관료 물갈이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그게 왜 우리 책임이냐? 국회가 답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관료 사회를 다잡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일보가 풀이했습니다. 약속을 파기하고 야당에게 닥치고 결제하라고만 하는 이 저질 정치 주범들이 그만두셔도 먼저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반면에 세계일보 일면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1기 참모진인 3급에서 5급 행정관 5명이 금품과 향응수수, 품위 손상 같은 각종 비위를 저지르다가 내부 감찰에 적발돼서 지난해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의견을 붙여서 소속 부처로 원대 복귀시켰지만은 사표를 낸 1명을 제외한 4명은 버젓이 새 보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가까운 분에게는 공직사회 기강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이야말로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 말이죠. 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료 출신 69명, 4급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 유관단체 임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명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취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전관 예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이 전관 예우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힘 있을 때, 공직사회에 있었을 때 이 사람 잘 봐주면은 나 퇴직한 다음 그 유관기관에서 나를 또 이렇게 자리 챙겨줄 거니까요. 예. 이런 식의
음흉한 그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상세하게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뒤집은 새누리당.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사과하는데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나쁜 공약이었다고까지 말하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은 아연실색. 지방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 책임 방기 운운하며 약속 파기를 정당화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보려 해도 새누리당의 책임은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 나쁜 공약을 했을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 된 그 공약을 왜 내놓게 됐는지 설명하는데 들어보면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 정당 공천 폐지는 여러분들께서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박수치는 관중들. 이런 말을 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또 저런 말을 해도 이 약속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이러는 건 아닐까.
네, 어젯밤 국민TV 뉴스K에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는 뉴스K 리뷰 순서입니다. 뉴스K가 어디에 주목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어제 방송된 첫 번째 뉴스K 주요 뉴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당인 새누리당의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야당의 손발을 묶겠다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물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 등 어제 국회 표정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회 열리자마자 여당이 들고 나온 카드는 야당 손발 묶겠다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물리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첫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중계 카메라 연결해 알아보죠. 김희주 PD,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 들고 나온 명분이 뭡니까?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야의 견해차를 이유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국회 선진화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의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등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문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 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주인공이 현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대표는 오늘 여야가 모두 성숙하지 못했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또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국회 후진화법 개정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어땠습니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50만 원씩 토지 임대 수익을 얻었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가볍게 생각해서 안 냈지만 뒤늦게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한 번에 지급한 게 아니라 증여세 납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세무사 평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관이 법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야당 측은 또 법관 출신인 최 후보자가 행정부 일을 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을 해칠 수 있고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는 점도 추궁했습니다. 네, 기초공천 폐지로 대여 압박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 혁신 모임을 주축으로 한 20여 명의 의원들은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기초공천 폐지 입법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새정치연합의 기초공천 폐지 활동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공천을 폐지했을 경우 벌어질 부작용을 언급하며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공천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오늘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관심 끌기 위한 계산된 갈등이란 얘기도 나옵니다만 오늘은 어떤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까? 정몽준, 김황식 예비 후보. 어제부터 정책 대결로 바꿨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대의 귀를 물어뜯었던 권투 선수 타이슨의 김 후보를 비유하며 반칙을 하는 사람들에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 측이 자신에 대한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제발 말씀의 논리와 품격을 지켜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약은 시대착오적인 묻지마 개발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네, 김희주 PD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밝혀온 국정원의 주장. 그것과는 달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버젓이 조작이 이루어졌던 사실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블랙요원 김 과장과 협력자 김모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증거 조작을 몰랐다고 밝혀왔지만 조작이 이루어진 장소는 내곡동 국정원 청사였고 이번에 기소된 김 과장의 부인 명의까지 조작 범죄에 동원됐습니다. 이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범죄가 들통났다고 합니다. 곽보아 PD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선양 총영사관에 중국 허룽시 공항국의 발급 사실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국정원 김 과장과 자살을 시도했던 권 과장이 협력자 김 씨를 통해 입수했던 출입경 기록의 진위가 이때 가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과장과 권 과장은 이를 막으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선양 총영사관이 허룽시 공항국에 발급 확인 요청서를 보내면 요청서가 허룽시 공항국에 접수되기 전에 빼돌리는 계획입니다. 김 과장 등은 허룽시의 협력자를 통해 실제로 요청서를 가로채는 데 성공합니다. 이 협력자는 이후 가짜 발급 확인서를 만들어 국정원의 권 과장 측에 팩스로 보냈고 이들은 이를 다시 선양 총영사관에 보냅니다. 이때 이 가짜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보내준 이가 바로 당시 선양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였습니다. 중국 화룡시에서 위조된 확인서가 한국 국정원을 거쳐 선양 총영사관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의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꼬리가 밟힌 건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면서 찍힌 팩스 번호 때문이었습니다. 권 과장 등은 화룡시 협력자로부터 받은 가짜 확인서를 팩스로 선양 총영사관에 보낼 때 공식 문건임을 보여주기 위해 화룡시 공항국의 팩스 번호가 찍히도록 전송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웹팩스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이때 시스템 이용자로는 김 과장 부인 명의를 썼습니다. 완전 범죄가 될 뻔했지만 이들은 전송 번호를 잘못 찍어 보냈고 20분 뒤 번호를 정정해 다시 선양 총영사관에 보냈습니다. 같은 발급 확인서가 상이한 번호가 찍힌 채 2번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국정원은 몰랐다던 조작이 국정원 청사에서 저질러졌습니다. 산업연방검사창 명의의 정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지난해 12월 협력자 김 씨가 국정원 김 과장에게 가짜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자 김 과장이 중국에서 문제될 리가 없다며 위조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력자 김 씨에게 속았다던 김 과장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월 14일 주한 중국 대사관이 검찰의 증거가 위조라고 밝히기 하루 전까지도 김 씨와 김 과장은 가짜 출입경 기록을 지린성 창춘시 신유공증처가 보증한다는 공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유 씨에게 내일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늘 소환 연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네, 뉴스K 리뷰였습니다. 국민TV 뉴스K는 평일 저녁 9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분석, 따뜻한 만남. 이제는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연봉 300억 원. 가늠이 잘 안 되는 액수일 겁니다. 1년에 3천만 원 버는 봉급생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00년을 모아야 300억 원이 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비리혐의로 수감 중인데요. 지난해 연봉이 30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40억 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131억 원을 각각 지난해 연봉으로 챙겼습니다. 네, 경제정의 실천연합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이기훈 부장을 연결해서 대기업 임원들의 고액 연봉 얘기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엊그제 발표된 주요 기업 등기 임원들의 연봉 현황 간략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본격적인 인터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예. 최태원 회장이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벌 총수 중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가장 많이 받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지난해 이제 주 SK에서 87억 원,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에서 112억 원 등 해서 총 30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공개되지 않은 비상장 계열사까지 합하면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뭐 전문 경영인 중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67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의 연봉이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좀 공개 범위나 이런 게 확대되거나 또 공개가 이어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지난해 4월에 국회에서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봉 5억 원 이상의 등기 임원을 대상으로 보수 총액과 산출 근거를 이제 공개하도록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예. 뭐 이번에 나타난 이제 문제점들을 좀 조정을 해서 앞으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계속 공개가 좀 필요하고 공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김승현 회장과 같이 이제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한 분들은 내년도에는 이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비상장 기업의 등기 임원이면 그 부분은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비등기 임원일 경우에는 예, 현재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등기 임원에 한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예. 예.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수 공개 대상이 연봉 5억 원 이상 등기 임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사실 연봉 5억 원 이상이라는 그 금액 기준도 이제 근거가 확실치 않은데요. 일본의 경우에 이제 연봉 1억엔 이상 임원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독일이나 미국 같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해서 임원들에 대한 공개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공개 대상을 등기 임원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김승현 회장과 같이 등기 임원직을 내려놓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런 제도적 허점을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예, 이제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비등기 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이제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도 등기 임원직을 이제 내려놓는 사례와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고액 임원 연봉 공개의 취지가 좀 퇴색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개가 안 되는 사람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뭐 보수가 얼마나 될까 궁금할 것 같은데, 주주들은 모를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좀 더 그런 산출 기준이라든지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좀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개선들이 이루어진다면 주주들이나 국민들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이요. 예.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겠습니다. 두 회사의 직원의 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뭐 취업규칙이나 이런 거에 반해서 해고 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도 지금 몇몇 회사의 등기 임원으로 동시에 등재가 돼서 연봉을 각각 세 곳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제한이 없습니까? 뭐 여러 회사에 겸직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또 동시에 뭐 계열사 내에서도 어떤 사업 부문에 대한 어떤 유사성이라든지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겸직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번 지금 이 문제와는 또 이제 별개로 뭐 또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적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한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면 마음만 먹으면 한 20여 개 회사의 등기 임원으로 등재를 해서 20개 회사로부터 연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연봉을 그렇게 여러 군데서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등기 이사직으로 이제 설정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그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 경영상에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등기 이사로 등재를 해서 겸직을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어떤 비판이나 지적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나 한화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연봉은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았고요. 이 재벌 기업의 보수 체계 그 문제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게 보수 체계를 두는 것도 드물 텐데요. 예, 이제 기업 경영 상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자의적인 것은 10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와 다른 주주들도 엄연히 있는데 자신이 이제 오너라고 해서 자신의 연봉을 마구잡이로 책정해서 받아가는 것들을 지금껏 투자자와 주주들이 눈뜨고 지켜보아 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언급하셨지만 이런 대기업 임원들, 특히 재벌 총수들, 그 일가들 이 고액의 연봉, 결국은 일반 투자자나 또 심지어는 이제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임원들은 굉장히 이제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낮은 배당률을 감안할 때 주주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그 임원들의 최고 연봉과의 격차가 현행과 같이 이제 60배 이상 나게 되면 직원들로서도 상당한 박탈감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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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수 체계는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과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적정 수준인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다른 나라와 사실 그 보수 체계 자체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경영 상황이나 재무 상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수 체계가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공시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특히 경영진들이 이제 과도한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과 보수를 이제 분할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장래 실적이 이제 악화되는 경우에 다시 토해내도록 한다든지 이런 이제 보완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보수 체계 자체를 건드리기 쉽지 않다 보니 최소한 이제 공시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연봉 공개 부분을 강조를 해서 보수에 대한 산정 기준이나 근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이 지금 뭐 G20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짐작하실 겁니다. 재계는 분명히 반대할 것 같은데 예. 공개 범위 확대되고 아까 5억 원으로 금액을 또 한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예. 경실련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좀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재계 반발이 있을 경우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좀 실천을 하겠다 이런 입장 갖고 계신지요? 일단은 저희는 뭐 금액 기준을 뭐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임원들이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그 연봉 공개에서 빠진 그 재벌 총수와 그 특수 관계인 그 재벌 총수 일가를 뜻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공개들이 조금 더 공개 대상들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일단 그 국회 정무위에서 이러한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상반기에는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국회 논의가 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반기 국회에서는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지 내년도 또 그 이런 임원 연봉 공개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그런 공시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 일가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딸이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봉만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추측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연봉은 0원이다.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만 연봉 외에 또 버는 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도대체 얼마나 벌지 궁금한데, 혹시 경실련에서 파악한 자료 있는지요? 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니고, 그 기업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라는 곳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봉은 지금 뭐 하나도 안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좀 얘기가 된 것 같고, 배당 같은 경우에 이제 1,000억 원대를 받아서 이제 기업으로부터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이 총 1,07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2위로는 이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연봉이 이제 140억 원이고, 배당으로 약 500억 원을 받아서 총 635억 원을 지금 받는 걸로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분들도 사실 경영상의 여러 리스크를 이제 부담을 하면서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이 정도 연봉과 배당을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연봉과 배당을 받은 그 산정 기준이나 근거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재계가 이제 걱정하는 뭐 반기업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 경영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이기웅 부장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 스타를 모집합니다. 형식, 내용, 출연자의 제약이 없습니다. 40분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주세요. 3개월 단위로 1등을 선정해 100만 원을 드리고 국민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특전까지 드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통해 매주 방송될 팟캐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K-팟 스타. 역량 있는 도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라디오 메모 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간접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가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유 씨에게 오늘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유 씨 측은 검찰 조사에 서면으로 답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안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방침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자신이 대북 특사로 나설 의향이 있음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른바 세모녀 자살사건 재발방지법이 이번 달 국회에서 통과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임시국회 첫날 새누리당 최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공식 제안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선거 혼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상향식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돈공천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대변인은 민생을 살릴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문제를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알맹이 없는 남탄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일 전부터 재개된 여야정 협의체가 어제 실무회의를 이어갔지만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합의안 도출에는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회의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대신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의 기여금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확대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관이 아니라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정은 국민연금 연계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항공기 한 대가 백령도에서 추락해 관계당국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틀 전인 3월 31일 오후 4시쯤 백령도에서 무인항공기 한 대가 추락했고 군 당국이 비행체를 수거해 정밀 감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인항공기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의 야산에서 추락한 것과 기체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두 비행체의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비행체를 분해해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정밀 분석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최근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오늘도 전국이 20도를 웃돌며 맑겠습니다. 밤에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중부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와 춘천, 청주 24도, 수원과 파주, 전주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0도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리 뉴스였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3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뉴스바가 읽는 세상입니다.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요일별 코너인데요. 오보의 역사 순서입니다. 지난달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울릉도 반딧불이 오징어 기사, 혹시 여러분들은 보거나 읽으셨습니까? 알고 보니 이 기사가 오보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웅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저는 이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 어떤 기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흔히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면 이제 그 가십성으로 이제 웃자고 넣는 기사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기사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기사가 오보로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일단 그 3월 13일자 중앙일보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앙일보는 지난 10일, 그러니까 3월 10일이죠. 울릉도에 있는 독도 해양연구기지의 한 어민이 꼴뚜기 비슷한 생물을 들고 왔다. 그는 그간 꼴뚜기라고 알고 먹었는데 좀 다른 것 같다. 꼴뚜기가 맞는가? 이렇게 물었다. 확인 결과 반딧불 오징어로 판명이 났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반딧불 오징어는 일본에선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반딧불 오징어는 10년 전부터 울릉도에 등장을 했는데 그 중앙일보는 울릉군의 김경학 해양수산과장 말을 인용해서 울릉도 북쪽 해안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며 불빛을 보고 몰려와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 뒤로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뭐 연합뉴스,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YTN, MBN, TV조선, JTBC, MBC 등 이제 흔히 말하는 주요 매체들을 비롯해서 온라인 매체까지 이 내용을 기사화했는데요. 예. 그렇게 나온 기사가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연합뉴스는 반딧불 오징어는 일본에서 1950년대부터 특별 천연기념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일본 토야마현은 오징어를 주제로 축제를 여는 등 귀한 어종으로 대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한겨레신문은 울릉군은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러니까 반딧불 오징어가 귀한 대접을 받는 일본에 오징어를 수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 보도의 절정은 이제 MBC였는데요. 방송 3사 가운데서 MBC가 이제 13일자 뉴스데스크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라면에 넣었던 반딧불 오징어, 알고 보니 일본 천연기념물 이거였는데요. 그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릉도에서 꼴뚜기인 줄 알고 라면에 넣어 먹고 데쳐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딧불 오징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인터뷰가 나오는데 뭐 이 반딧불 오징어를 뭐 초고추장 무침에 회도해 먹고 그 국물을 내서 라면을 삶아 먹고 하는데 썼다. 이 내용이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김종만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장 코멘트를 이용해서 일본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반딧불 오징어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보도는 중앙일보가 한 거고요. 예, 시작점이 중앙일보인데요. 이제 주요 일간지 가운데, 그러니까 주요 매체 가운데 중앙일보가 처음이었고요. 완전 시작점은 이제 포항 MBC로 알고 있습니다. 아, 포항 MBC가 첫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지역 MBC에서 단신으로 처리했던 거를 중앙일보가 받아서 조금 크게 썼고요. 예. 이거를 다시 연합이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 뭐 MBC 등등이 받아서 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보도 자료를 울릉군에서 낸 겁니까? 보도 자료가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 기사가 오보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느 예.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된 그런 보도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팩트죠. 반딧불 오징어가 천연기념물이다, 일본에서. 예. 이 팩트가 틀렸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 문화청과 일본 농림수산기술정보협회에 따르면 이 반딧불 오징어, 일본 말로 호타루 이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천연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반딧불 오징어가 떼지어서 헤엄치는 해역,
그러니까 일본 토야마현이 국가천연기념물, 국가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 반딧불 오징어는 실제로 일본에서 식당과 슈퍼마켓에서 이미 식용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었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식용하고 팔면 법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제 예. 천연기념물을 식용으로 먹는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이 같은 오보를 찾아낸 곳이 그 MBC 노동조합에서 불공정 보도를 감시하는 민주언론 실천위원회 소속 MBC 기자들이었습니다. 예. 그 MBC 기자들은 이제 그 울릉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를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이 통화에서 그 울릉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다가 보호구역으로 돼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오징어 자체가 천연기념물인지 여부는 솔직히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실토를 했는데요. 예. 이 비단 MBC만의 해프닝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 팩트 출처에 대한 아무 검증 없이 기사를 초쳐서, 그러니까 내용이 되는 쪽으로 초쳐서 기사를 쓴 결과 이러한 오보가 나왔는데요. 예. 초치다는 용어는 이제 언론계에서 쓰는 이른바 전문 용어인데요. 예. 좀 과장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오징어를 울릉도 어민들은 라면 국물에 넣어 먹는다. 이게 되게 재밌고 또 가십성으로 쓰기 좋아서 많은 언론이 이를 받았었는데 이게 검증에 소홀했던 것이죠. 그래서 MBC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믹하고 말초적인 아이템을 하면 시청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기사의 전제가 되는 팩트 확인을 소홀히 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일본의 천연기념물이라는 게 물론 잘못 알고 있었지만 천연기념물이 아니었다면 이 리포트 자체가 또 의미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한일 간에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이거 천연기념물이라는데 우리는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고 있어. 이런 관점에서 이 기사가 좀 그 연성 기사긴 하지만 좀 재미를 주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MBC 노동조합에서 이게 오보라는 그런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MBC 노동조합의 좀 팩트 추적이 안 달라 보입니다. 예, 그 MBC 기자들이 이제 오보를 잡아낸 과정도 좀 재밌는데요. 예. 그 여러 기사들, 그러니까 중앙일보부터 시작해서 뭐 연합뉴스, 한겨레, 뭐 MBC 이 기사들을 보면 기사 말미에 이 반딧불 오징어를 일본에 수출한다는 계획이 잡혀있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딧불 오징어 수출이 가능하려면 일본에서 식용이 돼야 되는데 천연기념물을 과연 식용으로 이용할까라는 이 상식적인 물음을 이제 기자들이 가졌던 거고요. 사들여다가 수입해가지고 바다에 뿌리지는 않을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MBC 기자들 중에 일본 취재에 밝은 기자들이 이제 사이트를 뒤지고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오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중앙일보 같은 경우 이제 이 보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일보가 첫 보도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딧불 오징어를 천연기념물로 정했으면서도 때론 먹기도 한다. 7마리 포장에 580엔, 우리 돈으로 6,000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중앙일보가 조금만 더 의문을 품었다면 오보를 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놓고 이걸 먹는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예. 예. 그러니까 이 작은 오보 같지만 사실 이러한 오보가 다른 주요한 보도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보도의 시작점이었던 곳에서 이제 중요한 팩트가 틀리니까 다른 보도에서도 연이어서 팩트가 틀리고 그 결과 이제 수십 건의 기사에서 중요한 그 기사의 전제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비단 이러한 연성 아이템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이러한 기초적인 전제가 흔들려 버리는 오보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닌 게 한 언론사라도 추정 보도를 하면서 이 천연기념물인데 과연 먹는다? 이 상식적인 질문을 좀 던졌더라면 확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MBC 기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BC가 김재철 사장 이후에 이제 동물 뉴스 또 연성 아이템 뉴스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
그 연성 아이템 가운데 뭐 최근에는 그 운석과 관련한 그런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또 작년에는 그 김장겸 보도국장 취임 이후에 동물 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MBC 기자들이 이런 연성 아이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타사에 비해서. 예. 그러다 보니 이러한 오보를 또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위에서 좋아하는 뉴스 예.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이 보도가 됐지만 MBC 노동조합에 있는 기자들이 사실을 체크를 했군요. 예. 그것도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은 이 오보를 냈던 수많은 곳 중에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기사들, 그리고 뭐 우리가 좀 믿고 볼 수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제 소위 말하는 받아쓰기로 이제 뭐 전문용어로 우락가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오보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한겨레도 자유롭지 않다. 또 YTN도 MBC도 모두 다 자유롭지 않다. 연합뉴스까지도요. 이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하고 기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금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보에 대해서 정정하거나 잘못된 보도였다라고 사과한 언론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대신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보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20곳이 넘는 매체 가운데는 반딧불 오징어가 그 천연기념물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서도 리포트를 내보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예. 부분은 확인이 안 돼서 해당 매체는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매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의 재구성까지 들으셨습니다. 뉴스바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PD, 김효진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반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